부동산 초보하면 진위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하고 1 높여요. 0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0.3이 넘어가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였죠. 근데 지금 이 0.3을 IMF 기간에만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묘하네요, 선생님. 사랑하는 사이라 가지고. 이 0.3이 넘어가면 월급을 모아서 집을 못 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IMF 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2차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97년도 12월에 이 마트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지어보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금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금용 씨는 삼성물산 상무로 있었죠. 이금용이라는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뭘 아신다? 옥션은 아시죠? 인터넷 쇼핑몰 옥션 창업주입니다. 이 양반이 97년도에 삼성물산을 다니니까 외국을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외국에는 사람들이 소매점, 슈퍼에서 물건을 안 사더라. 어디서 물건을 사더라? 마트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더라. 기존의 총판도매 소매 3단계 가던 게 한 단계로 줄어버리니까 2,000원짜리 물건을 1,800원에 팔 수 있더라. 우리도 마트라는 거 한번 해보자.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좀 싸게 줄 수 있으니까 집구석에 좀 도움은 될 거예요. 이름은 홈플러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삼성물산에서 그 아이템을 받고 초대박 아이템이라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거야.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유통이라고. 외국은 다 돼도 한국은 안 되는 유통이다. 왜? 한국은 혈흔학연 지연이 굉장히 강한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앞집에 있는 영희 엄마한테 가가지고 지금 슈퍼에서 콩나물 두부를 사고 있고, 철수 아버지가 하는 정육점에서 지금 삼겹살 목살을 끊어오고 있고, 광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건어물상에 가가지고 지금 고등어를 사오고 있는데, 앞집, 뒷집, 옆집 사람들 안면 받쳐가지고 그것도 지가 차를 끌고 안 간다, 한국은. 그래 놓으니까 그 잘난 홈플러스 1호점이 서울이나 부산에 생긴 게 아니고 어디 생겨요? 대구에 생겨요. 안 될 줄 알고. 근데 그 더럽게 안 된다고 했던 마트에서 사장님들 지금 물건을 안 사시고 계시냐라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퍼담으시고 계시죠. 1년에 사장님들이 마트라는 곳에 가가지고 현금 빼고 카드 결제 금액만 1년에 100조입니다. 100조 하니까 감 잘 안 오시잖아. 요새 하도 조조조조 거리시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20조예요. 60만 군발이들 월급을 다 주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장갑차 만드는 국방비 예산이 올해 건국 1위로 최대치로 잡혔잖아요. 43조 잡혀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 마트라는 곳에 가가지고 카드를 긁는 금액만 1년에 100조다. 대한민국 단일 시장에서 제일 커요. 근데 세계 회사가 거의 독식을 하죠. 요렇게 또 90년대까지 물건 잘 사고 있었다니까. 근데 2000년이 되니까 3차 유통이 또 튀어나와. 소비자들이 만들어달라 했습니까? 아니죠. 유통환경이 변화된 겁니다. TV 홈쇼핑이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은 이해가 돼. 2000년 이후에 된 게. 왜? 인터넷이 2000년 이후에 나왔으니까. 근데 TV 홈쇼핑은 90년대, 80년대, 70년대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테레비가 없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왜 2000년 이후에 됐을까? 유통환경이 변화될 때는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3차 유통은 반드시 택배 사업이랑 결부가 돼서 가죠. 왜? 물건이 택배로 날아가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TV 홈쇼핑을 또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야? 삼고 홈쇼핑 사장님은 부산의 서면이라는 데 가시면 지역 백화점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주디스테아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자살하셨어요. 뛰내려서. 그 양반 자살하고 5년 후에 대한민국 5대 홈쇼핑이 다 튀어나와요. 그 양반들은 돈을 깔꼬리로 끌어갑니다. 파는 물건이 틀렸습니까? 같았어요. 가격은 같았어요. 대한민국 홈쇼핑에 납품을 하는 대형 밴드 회사는 80%를 납품하는 대형 밴드 회사는 한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파는 물건도 같고 가격도 같은데 왜 한 사람은 자살하고 왜 몇 사람은 돈을 버냐고. 그만큼 사업은 아이템도 중요한데 아이템보다 훨씬 뭐가 더 중요해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요. 노래방 아이템이 안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노래방 처음에 500원 동전 넣고 누가 노래 부르겠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건물 맨 지하에 그 쥐새끼들 튀어나오는 반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시작을 했었어요. 그 반지하에 노래방을 차려서 그 건물을 사버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PC방 아이템이 안 좋은 아이템이었습니까? 재벌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노래방 PC방을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벌이 되는 게 아니고 재가루가 돼버려요. 그만큼 아이템보다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뛰내릴 정도로 왜 더럽게 장사가 안 되냐고 2000년도에는. 물건을 사시면 14일 이내 교환 반품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사시든. 그런데 너무너무 교환 반품이 어려운 거야. 대한민국에는 91년도에 CJ 대한통운하고 현대택배 딱 2개가 생겨요. 택배사가 2개밖에 없던 거야. 물건을 시켰는데 반품을 하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 가져가 하는데 사람이 와 안 와? 안 와. 왜? 택배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배송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반품을 받아줘. 시킨 장롱 어떻게 할 거야 장롱은.
테레비는, 냉장고는, 소파는, 에어컨은, 침대는 가져가 하는데 사람이 와, 안 와? 안 와. 시켜, 안 시켜? 안 시키는 거지. 뛰어 자살하는 거죠, 사장은. 2000년이 딱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속 인터넷이 다 깔려요. 3차 유통이 터질 것 같죠? 외국계 택배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DHL, FedEx. 우체국에서 2000년에 택배 사업을 시작을 하죠. 지금 경동택배, 합동택배, 한진택배, 옐로우캣,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역 택배에서만 240개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시골 총구석까지 하루 이틀이면 물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 앞에 쟤들 마트조차가 필요 없어요. 사람을 뽑았을 필요가 없어. 1,800원짜리 물건이 1,600원으로 가격이 또 떨어져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한다 해서 저희네들은 뭐라 생각했었습니까?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래 안 했었습니까? 이 대한민국 조선놈들은 물건을 사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를 살 때도 쇼부 쳐가면서 깎아가면서 사는데 무슨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안 나는 무슨 테레비를 보면서 물건을 사야 됐어요. 무슨 인터넷을 보면서 물건을 사 이래 안 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TV 홈쇼핑에서 현재 지금 사장님들이 카드를 결제하는 금액이 1년에 120조입니다. 지금은 3차 유통을 따라잡을 어떤 유통 방법도 없다 그래요. 아마 이 속에서는 나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봤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요. 지금 10대, 20대가 경제 소비 주축 세력이 되는 30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유통과 3차 유통 갭이 더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3차 유통을 따라잡을 어떤 유통 방법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차 유통까지가 완벽하게 정착된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딱 넘어가는 순간 폭발적으로 4차 유통 이동이 시작된다라고요. 제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가까운 교보문고나 동부서적 같이 큰 대형 서점 맨 꼭대기층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무슨 책들이 있는지 전부 4차 유통 관련된 책입니다. 서점에 그런 책들이 한 개층을 다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99%입니다. 왜? 99%는 서점 안 가거든. 근데 전화하면 뭐라 합니까? 다 안다 그래. 14년째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도 다 잘 모르겠는데 한국엔 천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3차 유통 제일 잘 돼 있죠. 2만 불이 아니고 지금 2만 8천 불, 올해 3만 불 넘어간다 하죠. 그 사람들 연체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돼가고 있죠. 아시아에서 인구가 3배가 많은 일본 매출을 제껴버렸어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4차 유통의 매출 2등입니다. 왜? 한국이 그만큼 4차 유통에 굉장히 적합해요. 유통이 변화될 때는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3차 유통은 다 좋아요. 더운데 안 나가도 돼. 비 올 때 안 나가도 돼. 미세먼지 많을 때 안 나가도 돼. 몸 아플 때 안 나가도 돼. 집에서 리모컨 한 번만 딱 누르면 되고 마우스 클릭 딱 한 번만 하면 딱 발 앞에 갖다 줘.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코쿤족이라고 불러요. 누에고치족이란 말이에요. 누에고치족. 3차 유통은 다 좋은데 여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왜 누에고치족이라 부르냐. 누에고치가 껍데기를 벗고 기어 나와야 나비가 되든가 나방이 되는데 3차 유통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왜 누에고치족이나. 나온다 나오질 않는다? 집구석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매출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집안에서만 일어나요. 한국은 420만 명이 자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묵고 사는 거예요. 420만 명이 4인 가족 기준이다라면 5천만 국민 중에 1,600만 명이 자영업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책상머리 앞에서 서류만 만지고 컴퓨터만 두들기던 사람이 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죠. 왜? 그냥 장사보다는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생존율이 좀 더 기니까. 퇴직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1, 2억 대출 받아서 2, 3억 더 대출 받아서 시작합니다.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3년 안에 저희 같은 본사에 완벽하게 빨리고 장렬하게 전사하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나오지를 않아, 소비자들이. 가게를 차려놨단 말이에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사람들 겨울철에는 길거리 예전에 만두가게, 호빵가게, 찐빵가게가 얼마나 많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퇴근하시다가 어머니가 장보러 가시다가 어떻게 노란색, 흰색 있는 스티로폴에 만두 10개 넣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먹고 이랬어요. 요새 길거리에 만두가게 많이 보이는가요? 주부님들 만두 어디서 많이 사세요? 저희 와이프는 100% TV 홈쇼핑입니다. 비비고왕 만두를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TV 홈쇼핑에서 사야 김치만두, 물만두를 몇 봉다리 더 줘요. 길거리에 BYC, 비너스, 필라, 비비안, 빤스 가게들 얼마나 많았었어요. 요새 길거리에 빤스 가게들 보이던가요? 빤스 어디서 많이 사세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TV 홈쇼핑에서 샀어요. 남자 빤스도 1000쪼가리가 몇 개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괜찮은 건 돈 10만 원 줘야 돼요. 백화점 가면. 캘빈 클라인이나 폴 스미스 같은 거 그렇잖아요. 최근에 현대 홈쇼핑에서 폴 스미스 빤스 7장 남자 빤스를
70만 원이 아니고 7장인데 68,800원에 파는 거야. 새벽 2시에 소파에 앉아서 캔맥주를 먹고 있다가 마감 임박 3분 전 땡땡땡 뜨는 거야. 빤스바람에. 지갑을 차에 놔두고 온 거야. 지갑을 차에. 새벽에 누가 보겠노 싶어가지고 그 차를. 엘리베이터를 타면 CCTV가 있으니까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그거 살 거라고. 그걸 30장을 샀어요. 입고 보고 할 일도 없는데 별로. 와이프가 바람났냐고 빤스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저는 예전에 여행업을 했었어요. 여행업을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28살 때부터 월에 적금을 3천만 원씩을 넣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대충 답 나오시죠? 카드가 11장이 있었는데 11장 다 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금 서비스만 각 카드마다 8천만 원씩. 카드 3, 4장 현금 서비스 받으면 아파트를 웬만한 거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8년 전에 그만둬요. 왜? 8년 전에 TV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는 당연히 1등이었고 일본 전문 여행사인데 일본에서 일본 상품만으로는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를 한번 띄우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내가 여행사를 하는데 버스 한 대 빌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결혼식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비행기를 통째로 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손님만 다 하시는 거야. 전 세계를 한번 띄우는 게 평생 소원인데 저는 성수기 때는 하루에 3대씩 띄웠어요. 돈을 정말로 하루에 얼마가 버는지를 모를 정도로 벌고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TV 홈쇼핑에서 롯데 홈쇼핑에서 일본 여행 상품을 딱 파는데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제가. 가격을 못 맞추겠어요. 가격은 어떻게라도 맞추겠는데 어디서 밀리냐? 무이자 할부에서 밀리는 거예요. 일반인들 만나가지고는, 받아가지고는 1등을 못 찍어요. 큰 구찌 회사 몇 개를 잡아뜨려야 돼. 저는 울산 현대자동차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삼성화재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 회사 대표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희 회사는 최장으로 무이자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홈쇼핑은 무이자 36개월을 때려버려요. 사장님들이 결제를 한 15억 하셔야 되는데 무이자 6개월 되는 데를 끊으시겠어요? 무이자 36개월 되는 데를 끊으시겠어요? 다음 나오시잖아.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여행업을 하던 형님들하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면, 건방진 놈이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벌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송충이가 인마 솔잎을 먹고 살아라. 어? 배우문기 도둑질인데 자기들은 계속 그거 할 거래. 지금 반 거지 돼 있습니다. 진짜로. 계란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됩니다. 타인에 의해서 계란이 변화가 되면 후라이가 돼요. 길거리에 그 많던 여행사들 다 어디로 갔을까? 요즘에 모두투어, 하나투어 대기업 간판 안 받으면 못 살아남죠. 개인 여행사들 다 없습니다, 지금. 보험 영업 하시는 분 안 힘드세요? 정수기는요? 자동차는요? 지금 안 하는 게 없죠. 목, 금, 토일 모든 저녁에는 TV 홈쇼핑에서 난립니다, 여행 상품이. 지금 사장님들이 보시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깥에 샵을 차려놓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아. 나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아.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제품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라 그런다? FNF라는 거예요. 패밀리 앤 프렌드. 지인들이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물건을 아무도 못 팔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 굉장히 간단합니다. 3차 유통처럼 똑같이 물건이 택배로 그냥 날아가고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과 유통을 누가 한다? 최종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3단계로 가는 게 한 단계로 줄여버리니까 제품 가격이 좀 싸죠. 집 앞에 저들 마트조차가 필요 없으니까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은 조금 더 싸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처럼 어떻게 돼요? TV 광고도 안 해, 라디오 광고도 안 해. 그리고 또 뭐예요? 입점료도 안 들어. 쇼핑 호스트가 커미션도 안 들고 가. 그러니까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가격이 더 싸죠. 이게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마케팅, 이 강의를 10년을 했었어요. 10년을. 앞에 회사에서도. 10년을 어느 회사를 가나 똑같이 강의를 해요. 왜? 이게 이론이니까. 근데 6년 차에 사부로 누가 뒤통수를 저를 탁 때리는 것 같아요. 귀에서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유통이라며. 그러면 이 물건을 슈퍼에서 사느냐, 마트에서 사느냐, TV, 인터넷에서 사느냐, 네트워크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유통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막 그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해. 가장 축소됐다고.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때까지 퐁퐁이나 세탁세제를 슈퍼에서 사셨어. 근데 그 슈퍼에서 샀던 퐁퐁하고 세제가 마트에 가도 있네? 근데 어떻게? 싸게. 그러니까 이동하셨잖아. 영희 엄마 안면 몰수하고.
근데 마트에서 샀던 퐁퐁하고 주방 세제가, 세탁 세제가 TV 홈쇼핑 인터넷을 켜니까 또 있네? 어떻게 근데? 싸게. 그러니까 이동하셨잖아. 그럼 네트워크는 가장 싸다며. 광고도 안 한다며. 유통도 안 한다며. 그럼 네트워크 회사에서 파는 제품이 여기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더 싸게. 그래야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 회사는 그만둬버렸어요. 4년을 더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돈을 버는데 파트너들은 다 거지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서 그만두지는 않았거든요. 10여 년을 사업하면서 49,800명을 모았어요. 한날 1박 2일 세미나를 가가지고 루비 이상 사업자님들 다 모이세요. 100평짜리 막걸리집을 빌려놓고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그만합시다. 이건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저도 양심에 찔려서 못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피해를 받았고 저도 몰라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1억이 넘으셨는데 42년 6개월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임하셨는데 그 시골촌에서 돌아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와가지고 아버지 영정사진에 절을 하시면서 향 피워놓고 절을 하실 건데 뒤돌아서서 나가시면서 너 그 새끼 사기 치고 다니더라 이 소리는 제가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드릴 거고 도와달라 해도 못 도와드립니다. 해산. 그 길로 저는 이제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찾아와. 이번에는 뭘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뭘로 다시 해봅시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어느 정도로 제가 매몰차게 했냐면 당신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제가 같은 공간에서 마시기가 싫습니다. 이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 사업을 알고 시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사기꾼이고 모르고 한다라면 바보 천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돌아가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근데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의 회사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게 아메입니다. 한국 아메 말고 한국 아메는 97년도 원포원 정책 이후로 이론에 안 맞습니다. 미국 아메나 일본 아메는 이론에 맞죠. 멀쩡한 회사가 한국만 들어오면 피라미드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1세대 다단계쟁이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 이 회사는 1959년도에 이 두 양반이 공동 창업을 했죠. 이 두 양반이. 원래 이 두 사람은 뭘 하던 사람이냐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의 비타민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광고도 많이 나오죠. 뉴트리라이트. 이 뉴트리라이트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메이보다 25년 전에 먼저 나온 회사예요. 1934년도에. 이 회사는 왜 대단하느냐. 1934년도면 사장님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호도 없어. 그럴 때 비타민을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이놈의 새끼들은 이거를 알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최초로 알약 형태로 만든 회사가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비타민을 팔던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찌 보면 전신이죠. 한국은 비타민 보급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새집 건너 한 집만 비타민을 먹어요. 왜? 의료보험이 정말 잘 돼 있죠. 사장님들 1차 세금으로 230개국 나라 중에 1차 세금으로 의료보험을 떼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장님들이 월급을 가져가기도 전에 허락도 안 했는데 이미 정부가 띠가고 남은 돈을 나한테 주잖아. 맞습니까? 가져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가져가잖아.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금으로 내죠. 2차 세금이 사장님들이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내시는 세금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부가세 10%, 종소세, 5월달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는 종소세, 1월에 법인하시는 분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보유세, 상속세, 그 다음에 시청, 구청에서 이런 데 날라오는 지방세. 근데 한국만 1차 세금으로 내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한국은 감기가 걸렸을 때도 병원을 가는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열이 40도, 41도 쩔쩔쩔쩔 끓어도 기어서라도 병원에 간다니까. 왜? 낸 의료보험비가 아까워가지고. 3, 4천원만 내면 주사도 맞고 약도 맞아 나오잖아. 미국 의료보험 없죠. 일본 의료보험 없죠. 일본 가셔가지고 한 6반을 꼬매시면 병원비 한 120만 원 나옵니다. 저희 여동생도 36세부터 박사를 따가지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A를 안 가져요. 저희 여동생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뭐라 하냐면 야 이년아 빨리 나라. 니 40이다 40. 40부터는 골반이 안 벌어진단다. 니 지금도 노사인데 가시네. 빨리 나라 빨리. 근데 뭐라 하냐면 오빠 나는 애를 안 가질 거다. 왜? 이러니까 오빠 미국 의료보험이 없어서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얼마가 많이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오빠 20분 거리 병원에 앰뷸런스만 타고 가면 앰뷸런스비만 400만 원이더라는 거야. 제왕절개하려고 칼 딱 대는 순간 1,500만 원이래. 병원에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의사한테도 간호사한테도 봉사료를 줘야 된대. 의사 간호사가 탬버린을 흔들어주나 와 팁을 주나 이러니까 그래야 된대. 한국에서 나라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에서 너무 아가 시민권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시죠? 미국은 미국 땅에 발이라도 하나 걸치고 뽑아야 가가 미국 와야 됩니다. 막 신경 쓰인다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기 위해서 거의 100% 비타민을 먹어버려요. 저희처럼 약이라든가 무슨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뭐라고? 그냥 내가 밥처럼 챙겨 먹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이는 비타민을 팔았는데 50년에 되게 재미난 이론이 하나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버드 경제대학원생이 졸업 논문을 펴내요. 뭐라고 졸업 논문을 펴내냐? 미국은 그때 당시 마트가 있었거든요. K마트, 월마트 두 군데가 있었죠. 인터넷은 없었지만 TV 홈쇼핑을 흑백으로 세 군데의 회사가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 마트에서 100조가 일어나고 있고 TV 홈쇼핑에서 120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신용카드 있었던 시절입니까? 100% 현금 박치기죠. 현금이 제일 많이 묻어있고 현금 유동성이 제일 좋은 사업에 이 정부랑 대기업 새끼들이 짝짝꿍 꿍꿍짱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을 참여할 수 없게끔 유통구조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전국에 마트를 깔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방송몰지에서 홈쇼핑을 두들길 수 있어요? 왜 대기업이 다 돈을 벌어가야 되냐? 왜 일반인들은 대기업이 정해놓은 가격에 돈을 갖다 바치는 노예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다. 3차 유통처럼 똑같이 그냥 물건을 택배로 날려버리고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으로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중간에 유통비와 광고비가 하나도 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일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중간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들지 않는 이 유통비와 광고비 중에 일부를 수당 커미션으로 제공을 해버리면 더 미친 듯이 신나게 떠들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대기업 외에도 개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그걸 MLM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이론을 펴내죠. 교수가 뚜껑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학을 보고 만든 회사가 이 둘이가 만든 회사가 요 회사예요. 처음에는 뭘 했어요? 퐁퐁을 팔았어. 퐁퐁. 흰색 봉고에다가 퐁퐁 담아 싣고 팔았단 말이에요. 7년 차에 얘들도 바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번쩍 듭니까? 아, 원래 뭘 하던 놈들입니까? 비타민 팔던 놈들이잖아. 주특기 살려보자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가서 비타민 달라는 거예요.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 채널이 더 늘어나는데. 3다 아모레죠. 구태평양. 그 아모레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가 뭡니까? 설화수. 설화수는 유통 채널을 여러 개를 쓰죠. TV 홈쇼핑 유통 채널도 씁니다. 인터넷 쇼핑몰 유통 채널도 써요. 백화점 유통 채널도 쓰죠. 그리고 또 뭔가 마트 유통 채널도 씁니다. 면세점 유통 채널도 쓰죠. 방판 아줌마도 들고 뛰어다녀요. 맞습니까? 유통 채널을 여러 군데에서 팔아야 이 제조사는 더 많이 팔려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미 그 비타민은 편의점에서도 슈퍼에서도 마트에서 팔고 있어. 30년 동안 이상 퍼먹고 있다니까?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받은 데서 이제 마진을 얼마 붙여서 파냐? 이 게임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우리는 전빵도 안 줘요. 광고도 안 해요. 이때까지 그 퍼드셨던 그 비타민 저희 회사에 회원가입하시면 30% 싸게 해드릴게요 한 거예요. 이때까지 사람들 30년 먹었다니까. 어제도 먹었어. 그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어. 내일도 먹을 거야. 관뚜껑 닫을 때까지 먹을 거야. 10만 원, 10만 원에서 이때까지 20만 원이 나갔네. 부부가. 근데 저 회사에 회원가입을 해. 그것도 유료로.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얼마 돼요? 7만 원, 7만 원, 1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흥분을 2번 하는 바람에 애가 2명 딸려있네. 4통을 시켜서 40만 원이 매달 나갔어. 근데 저 회사에 회원가입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40만 원이 안 되고 얼마가 나가요? 28만 원이 나가요. 회원가입 안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폭발을 해버렸죠. 그게 70년 전에 아메리카노의 지금의 아메입니다. 이쑤시개에서부터 헬리콥터 요트까지 전 제품을 싹쓸이 가버렸어요. 문제는 얘들이 아니야. 얘가 아니고 뭐예요? 얘들 다음으로 나온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저놈들처럼 되고는 싶거든. 저놈들처럼은. 그런데 저놈들처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원가입이 많이 되면 되잖아요. 회원가입이 많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들보다 수당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되죠. 수당을 많이 주려고 하면 회사가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을 다 아는 제품으로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남기잖아. 왜? 가격을 알고 들어오는데 눈탱이를 어떻게 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능성 공인이나 명분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격 10만 원, 100만 원을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월남전 파면 가는 신랑 남편 말리듯이 말린다니까? 왜? 자기한테 팔러 올까 봐. 팔러 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걸 그 짓을 같이 하재.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아마. 아, 난 적성에도 안 맞다. 이래서 빨리 줄 서라 빨리 줄 서라고 찾아오잖아. 경험 있으시죠 한 번씩은? 화장품인데 막 완전 바르면 김희선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 김희선처럼 되려면. 얼마인데 물어보면 뭘 합니까? 200만 원이라잖아요. 뭐 심장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뭘? 방판 영업을 하고 있어요. 방판 영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장님 유통입니다. 아메 야치는 사람, 뉴스킨 하는 사람 앉혀놓고 야 화장품 사야 되는데 아메 아티스트리 좋아, 뉴스킨 가을반응이 좋아.
들어보고 좋은 거 살게. 살인사건 납니다, 두 사람. 야, 쉐이크 하나 먹고 싶은데 허벌라이프가 좋나 유니시티가 좋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살인사건 나요, 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마트가 좋다, 롯데마트가 좋다, 홈플러스가 좋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장님, 이마트가 좋아요, 롯데마트가 좋아요, 홈플러스가 좋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걸 제일 싸게 파는 마트가 마트 중에 제일 좋은 마트입니다. 맞습니까? CJ 홈쇼핑이 좋습니까? GS 홈쇼핑이 좋습니까? 롯데 홈쇼핑이 좋습니까? 내가 봐놓은 냉장고를 제일 싸게 파는 홈쇼핑이 제일 좋은 홈쇼핑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영업 방판으로 하고 있어요. 아메 하는 놈들은 아메가 최고래. 유스킨 하는 놈은 유스키가 하는 게 최고래. 애터미 하는 사람은 애터미가 최고래. 그건 전부 뭐예요? 방판 영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딱 반만 설명하는 거지. 파이프라인을 묻는 사업입니다. 저수지로부터 물을 떠다르는 양동이 사업이 아닙니다. 일명 월급을 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쇠가 빠지게 파이프라인을 묻다 보면 3개월이고 3년이고 6개월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내가 묻다 보면 원하는 시간 때 탁 물을 틀면 어떻게 돼?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권리형소득, 인쇄소득입니다. 그 말을 믿고 쇠가 빠지게 묻으시지 않으잖아. 치약 칫솔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하고 광주를 뛰어다니셔. 캐리어에다가 화장품하고 비타민을 싣고 어떻게 됩니까? 울산하고 여수를 뛰어다니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들레 홀씨돼서 흩어져 사라지시잖아. 완벽한 앵벌이가 돼버리죠. 그럼 그 지우개를 문떼가지고 다 달면 어떻게 돼? 새로운 지우개 들고 와서 또 문떼기, 비비기 시작을 해. 그렇게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제발 이 짓 좀 하지 말자고. 제발 이 짓 좀. 유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유통을. 이 유통을 판매가가 공개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가 이하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대로 정말 소비자들한테 싸게 유통한다면 이 마케팅을 누가 싫어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해드립니다. 제 친구들 중에 하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붙여놨어요. 야, 이 대표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 수준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냐. 야, A필드라고 하는 회사는 네가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면 면세점 들어가면 뭐 사니? 물어봅니다. 제 친구들은 100% 뭐? 담배! 술, 담배, 여자 말고는 관심사가 없어, 제 친구들은. 그래서 담배를 사잖아. 45,000원짜리가 얼마가 됩니까? 한 보루가 28,000원이 됩니다.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죠. 근데 개나 고동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권하고 발권된 비행기 티켓, 일명 보딩 티켓이라는 게 있어야 면세점에 들어가서 면세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친구들한테 뭐라냐? 네가 만약에 1년 365일 24시간 여권하고 보딩 티켓 필요 없이 면세점 제품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어떠냐? 이러면 제 친구들은 뭐해? 환상적이래. 그지? 환상적이지. 면세가로만 줘도 아리가또인데 면세가에서 다시 추가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네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어떠냐? 이러면 제 친구들 뭐라냐? 우와! 막 이럽니다. 아파트를 그럼 담보를 받으면 한 2장 나오는데 2억이면 내놔. 그 사람 난리야. 사업 설명이 끝. 돌아가셔도 됩니다. A필드는 면세점 제품을 여권과 보딩 티켓 필요 없이 추가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유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잖아요. 아직까지 호의적이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아직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럼 내가 정확하게만 알아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에 누가 500원 넣고 노래를 부르겠어 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폭발했다는 걸 나는 알아. 이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가맹점 차려버리면 게임 끝나겠네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저는 이제 유통업자 아닙니까? 제가 유통하는 제품을 한 번이라도 쳐다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쳐다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가면 좋잖아. 사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달 사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제품, 입증이 이미 된 제품을 유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가장 신뢰하고 입증됐다고 생각을 할까? A필드도 머리를 굴렸을 거 아니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면세점 제품이구나. 개인이 한 2, 30억 들리면 뭐 신촌이나 명동에 차릴 수 있는 개인 면세점 말고 2차 면세점 말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1차 대형 면세점이 한국에 5개가 있죠. 이 5개의 면세점은 5년마다 재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점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다 알아. 거기서 파는 제품들은 좀 신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거기서 파는 제품은 좀 명품이고 고급이라는 것도 좀 알아. 이 5개의 면세점, 대한항공, 아시아, 신라, 롯데, SK가는 워커힐. 이 5대 대형 면세점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가고 있는 제품을 들고 와서 면세가 이하로만 유통시킬 수 있으면 게임 끝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게임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많이 몰라. 왜? 똑같은 줄 알거든.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면 엄청난 기회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호주 회사, 퓨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일본 우메켄이라는 회사, 이 두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참 많이 좋아들 하더라는 거지. 그 두 회사를 딱 양날개로 삼고 저 두 회사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까? 나머지 제품들은 어떻게 한다? 국내에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국적 불문, 이유 불문,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가고 있는 제품. 그 제품을 들고 와서 가장 싸게 팔아버리는 게 에이필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015년 10월 23일 날 스타트 했으니까 이제 3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2년을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장님들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제조합의 모든 데이터 자료가 수치화 다 되어 있는 회사. 회원가입 증가 추이, 회사 매출 증가 추이, 재구매율, 반품률 모든 게 다 그래프화로 수치화 다 되어 있는 회사.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 회사. 126개 중에 그럼 가장 너희가 몇 등인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와 재구매율 1위를 하는 회사가 에이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가장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가장 좋은 타이밍 때 브리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넷보다 할인마트보다 면세점보다 정말로 어떤 유통 채널보다 에이필드라는 회사가 가장 제품을 싸게 유통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들여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가 소비자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럼 볼게요. 저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 마케팅은 계속 성장합니다.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